우크라이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 푸틴이 전쟁의 출구를 못 찾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무기 대여법에 대해서 9일날 미국 시간으로 법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를 대항해서 싸우는 영국, 러시아, 중국을 돕기 위해서 루스벨트가 했던 1941년의 법 이후에 81년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이 법을 사인한 겁니다. 특히 그것도 바이든 민주당 치하에서요. 그렇게 본다 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맞이해서 2달하고도 한 20일 더 지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 싸운 거죠. 그래서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대여법 2022를 서명했다고 밝혔고, 자, 그래서 서명 직전에 바이든은 푸틴의 잔혹한 전쟁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하며 매일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싸움에 대한 대가가 적지 않지만은 침략에 굴복한 대가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기 대여법이 되고 나면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그냥 실시간으로 갖다 주무고 기록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나치를 괴멸시키는데 이 무기 대여법이 없었으면 영국도 함락되었을 거고 러시아도 졌을 거다. 그래서 2차 대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이 무기 대여법이 이제 미국은 줄을 섰어요. 그런데 푸틴이 지금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서 싸움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지금 암 수술도 한 것 같고 몸이 정상도 아니게 보이고 또 정신 멘탈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거짓 보고를 받다가 지금 수습불능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7발을 지금 오데사를 향해서 쏘기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핀란드라고 하면 러시아한테 계속 당했어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몇 차례나 했죠. 그래서 39년부터 40년 본격적으로 독일이 러시아 침공하기 전에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죠.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도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했지요. 나중에 협상을 해서 나라가 뺏기거나 그냥 소련에 통합되는 것은 피했지만은 위성국화되어서 핀란드화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핀란드가 내일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우리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중간에 계속 서 있었죠. 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겨우 지금 핀란드가 버텨오다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중립으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이 전쟁을 보고요. 우리도 나중에 적골이 될 건데 중립은 틀렸다. 그래서 러시아가 민간인 확살하는 걸 보고 이 핀란드의 좌파들, 옛날에 핀란드에 친소 분위기가 강한 그런 정당들이 있고 또 내전까지 벌였어요. 그런 정당들과 우파 정당들이. 그런데 좌파들도 지금 가입 반대 목소리를 안 내고, 그래서 12일날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하고 스웨덴도 15일날 가입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 말 나토 회의에서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으로 결정이 된다랍니다. 이거는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최근의 현황 지도예요. 자, 우크라이나 군이 이 하르키우 인근에서 이 러시아 국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이 자기 땅을 방어해야 될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선은 거의 러시아가 무너졌고 이제 러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막고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는 러시아가 한 2-3개 마을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옆에 슬로비안스크라는 마을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세를 폈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도네츠크에서는 세베르도네츠크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려는데 여기도 또 막혀 있어요. 자, 여기도 막혀 있고 남쪽에서는 헤르손 일대에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해서 러시아군이 수세적인 상황으로 몰려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군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우폴에 있는 이 아조우 연대 저항군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도 비난을 했어요, 최근에. 왜 우리를 갖다가 너네들이 전략을 잘못 짜가 이쪽에 남부에 방어군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남았으면 적어도 우리를 구출하려고 해야 될 건데 구출이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젤렌스키 말에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이 마리우폴 이쪽으로 구원을 나가면서 사실 별로 러시아군이 깊지 못해요. 이 반토막을 내어서 전선을 양분하는 공격을 할 필요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또한 너무 소극적 방어전을 하고 있고, 자, 오데사에 집중하고 하르키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쪽에 슬로얀스크를 지키는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세 군데에서 싸움을 방어 쪽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획기적인 공격을 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현재 러시아의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동부 전선에서도 탱크나 장갑차 장비가 많이 파괴되고 또 미사일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다 보니까 이 성부를 뒤집을 능력이 지금 러시아에 없어서 와그너 그룹이라는 데를 시켜가지고 러시아 곳곳에서 또 외부에서 수천 명의 지금 용병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고 또 징집병들을 교육도 시키지 않고 불법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을 해서 그래서 이 러시아 병사들이 싸우기 싫어서 자기 차량에 구멍을 내거나 부속을 보장시키거나 폭발시키곤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데사에 대해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7발을 쐈는데요. 그냥 상징적으로 전성제를 맞이해서 쏜 거지 별로 정치적, 군사적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5월 말까지 교착 상태 하에서 일부 전투만 지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러시아는 지금 이제 공격력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